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시민 태양광을 세운 협동조합이죠.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이창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또 지난달 이어서 나와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국회의원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야 입법이 되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연합회 제가 회장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지금 한전의 개통 연계 문제 때문에 큰 쟁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대책회의도 하고 지역의 교육도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개통 연계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덴마크 재생에너지 사례 언급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기 직접 혹시 가보셨나요? 덴마크? 아, 저는 덴마크는 가봤는데 여기가 주로 이제 삼소섬이라고 네.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주민들이 주도해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고 에너지를 팔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랄까 소멸돼가는 지역이 활발하게 에너지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데는 네. 가봤는데 제가 오히려 그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좀 다녔고요. 프라이부르구나.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오늘의 기후에서도 다른 것 같은데 네, 여주 네. 구양리 같은 경우도 에너지 자립마을. 경기도에서도 1년에 10몇 개씩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뭐 삼소섬만큼 이렇게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이 많아질 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겠죠.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동네에 발전소 들어온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그러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환경 파괴나 미세먼지 많아질 걸 각오하면서도 발전소가 생기면 지역이 발전할까 봐 이제 네. 동의했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말하자면 태양광 발전소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게 생기면은 옛날에 원자력 화력 발전소 생겼던 것처럼 그 발전소 때문에 그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그거는 옛날에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들어오면 네. 거기 지역 주민한테 뭐 전기요금도 감면해 준다, 네, 또 네. 장학금 준다 그래서 막 찬성을 했다가 네, 네. 그게 지금 30년, 40년 써보니까 암 발생률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네. 지금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전부 안 좋아. 네, 멈춰라 네. 이렇게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태양광은 그와 다르게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떡고물을 받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소득을 얻는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 협동조합이 덴마크처럼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네네. 그렇게 활성화되려면은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우리 연합회가 12년째 하는 조합들이 많고 이거 하면서 현실적으로 느낀 것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좀 뭐 세금 관련한 거하고 협동조합 운영에서 총회 관련한 걸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네. 근데 이 협동조합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농협이죠. 협동조합. 네, 농업협동조합이죠. 그러면 수협도 마찬가지.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축협도 마찬가지고요. 시인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고요. 또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인가? 이랬는데 현마을금고도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데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대부분 그 법 설치가 개별법이 있어요. 농협도 농협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오다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다 종류별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금 앞에 열거한 조합 말고 나머지 모든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걸 기본법 협동조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법, 기본법. 그러니까 개별법 협동조합은 기존에 하나씩 만들었던
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거기에 따른 법안을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그렇습니다. 요거 빼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협동조합들은 이제 기본법 협동조합에 그렇습니다. 따른다.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처럼 에너지 협동조합도 들어갈 수 있고 먹거리를 하는 판매하는 협동조합부터 제조업도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요새 다니다 보면 택시가 안산 같은 경우도 2개 옛날에 법인 택시가 있었는데 회사 택시 거기가 전부 협동조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 조합이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럼 기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그 법인 회사 걸 인수해 버린 거죠.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인수해서 기사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개별법 협동조합하고 기본법 협동조합에 차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차별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개별법 협동조합 만든 지도 오래됐고 조합원 수가 많아요. 크죠. 그래서 농협 같으면 200만 조합원이. 뭐 신협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게 한 650만, 660만 이렇게 돼요. 그 굉장히 큽니다. 새마을금고도 조합원 수는 따로 안 나왔지만 금고 수가 1200개가 1300개 가까이 되고 그 전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협동조합은 출자라는 걸 하거든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낸다고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는 거지만 협동조합은 출자를 하거든요. 구자수로 해가지고 출자한 거에 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소득세 부분이 이 농협이나 이런 데는 1,000만 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비과세였어요. 세금을 안 물리는 거죠. 많은 시민이 참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기재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기본법 협동조합들도 그거를 적용해 달라. 배당 소득세를 비과세로 해달라.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의 답변이 이거 없앨 거다. 그러니 기본법도 못 해준다.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개별법 협동조합에 배당 소득세 면세도 없애준다. 없앨 거다. 그랬는데 작년에 개별법 협동조합은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준 거예요. 기재부에서. 왜 그러셨을까? 그 뭐 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여기는 1,000만 원 하던 걸 2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올려주고. 오히려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제가 갔었거든요. 저도 전국의 회장이니까. 기재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아니 1,000만 원도 못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십시오. 이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혜택을 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협동조합이라는 건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다수 국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일환으로 이 조세 감면을 해주는 거죠. 세금 감면을. 근데 그런 건데 아니 우리처럼 기본법의 작은 조합들은 안 해주고 그동안에 수십 년 되고 큰 조합들만 해주면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배당 소득세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주식 팔 때 이익이 남으면 세금 내는 것처럼 조합원들 중에서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요. 주식도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이제 갖고 있을 때 주식회사에서 이제 배당을 줄 때 배당 소득세를 떼거든요. 근데 협동조합도 똑같이 떼는 게 맞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차이가 뭐냐면 협동조합은 이제 그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주가 300만이다, 500만이 돼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시잖아요. 뭐 이재용 뭐 부회장님인가 이런 분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거의 경영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하나에 한 표. 1이면은 주식이 100개 있는 사람은 100표를 행사하는. 근데 협동조합은 우리 조합 같으면 10만 원부터 1억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1억 한 사람이나 10만 원 한 사람이나 한 표.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기본법에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게 돼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여러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수한테 이득을 주고 투명하고 아주 그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놓고 공익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때 우리 경제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에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그 배당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그거를 1,000만 원까지는 안 내는 걸로. 네, 지금은 2천만 원까지 올렸고요. 그 걸로. 배당 소득세가 국세가 14%고 지방세가 1.4%예요. 합쳐서 15.4%인데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2천만 원 넘는 것만 세금을 내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우리 왜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면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어유 역시 돈 얘기가 나오니까 또 흥미진진해지네요.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여쭤보고 싶은 점 있으면 역시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개별법 협동조합, 큼직큼직한 옛날에 생겼던 협동조합, 그리고 기본법 협동조합, 이제부터 이후에 생겼던 협동조합들 사이에 차별이 너무 크다. 거기서 배당 소득세가 농협이나 이런 큰 협동조합들, 개별법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 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면세가 되는데 기본법에서는 면세가 전혀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차별이나 어려움이 있다고요? 아까 운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셨죠? 여러 가지로 많은데 오늘은 너무 많이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딱 두 가지. 네. 그래서 오늘은 총회 정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 하는데요. 네. 이게 농협 같으면 농민 자격이 있어야 돼서 농협조합원은 조합당 조합원은 많지는 않아요. 네. 신협 같은 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협은 평균 우리나라 신협이 873개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근데 7,520명이더라고요. 많은 데는 15,000명도 되거든요. 한 개 신협에서요? 네, 한 개씩 조합원이. 근데 총회를 하려면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협은 신협법에서 500명 이상인 신협은 251명 이상만 참여하면 총회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7,500명이 조합원이어도 251명이 참여하면 총회가 되는 인정해요. 거죠. 이제 그저 대부분은 대의원 총회에서 하지만 총회를 꼭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합병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총회를 직접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 기본법의 협동조합들도 똑같거든요.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만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의료 사협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료 사협은 의료 사협의 취지에 공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인가요? 사회적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예, 맞습니다. 네. 사협이라는 게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안산 의료 사협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8,000명이나 돼요. 조합원이요. 네, 총회에 못합니다. 4,001명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안산협동조합도 오늘 또 늘어가지고 1,7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럼 이 1,700분 중에 과반수 참여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851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회를 자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의원 총회로 대부분 하는데 이 총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일정 수 이상이 모이면 총회가 인정이 되는 걸 해줘야지 애초에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라 하면은 어렵다. 그래서 그걸 꼭 좀 개선이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주주총회 할 때 과반수 모여라 그러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영원히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기본법 협동조합법에서 지금 네, 기본법 현실에 안 맞게 돼 있는 다 적용을 못 받는 신협은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를 그러면 늘리지 말자 이러면 국민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여 못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 소득세에서 총회 정수에서 두 가지 좀 비현실적인 차별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법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는 기본법 협동조합하고 개별법 협동조합을 다 합쳐서 단일한 조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도 그렇게 다수가 참여하는 조합들은 네. 유형의 조합들은 기본 수를 정해놓고 총회를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진짜 동네에서 모여도 과반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총회 한다고 오라 그러면 안 오죠. 그렇죠. 네. 그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셨는데 오늘은 농협도 협동조합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협동조합들이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농협 쭉 얘기했고 택시도 했는데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서울의 같은 경우. 서울의 협동조합입니다. 네, 저 그거 한번 말씀하셔서 포장지 보니까 협동조합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축산 농가들. 네. 그리고 부산 우유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수도권 분들은 잘 몰라요. 부산 지역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우유도 협동조합이고요. 또 뭐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유기농 먹거리를 팔기 시작했던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아이쿱 두레 네. 이런 협동조합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나들 가게라고 옛날에 나들 가게요. 나들 가게 왜 슈퍼 중에 지금은 이제 막 대형마트에 다 그냥 어떻게 경쟁력에 밀려서 어려운데 있었어요. 간판이 그럼요.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뭐 건설 노동자들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작은 지금 보면 하다못해 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음식점 같은 데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체인점이 유행이잖아요. 네네. 뭐 커피숍도 체인점, 다 체인점인데 그거보다는 작은 이런 사업체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도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점과 가맹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동등하게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으로.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좀 전에 또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도 얘기해 주셨고요. 뭐 제가 보니까 보육에서도 어머니들이 협동조합 보육도 만드시더라고요. 있고요. 뭐 가정관리사 협동조합 또 뭐 배달 같은 거 서비스 하는 또 음식 배달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여러 분야에 있으면 세탁 같은 거 할 때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장애인 이렇게 분들 우리가 장애인 분들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커피숍도 운영할 수도 있고 누룽지 같은 거 만드는 데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모이는 거 하고 뭐 협동조합으로 하는 거 하고 이게 뭔가 더 좋은 거니까 이걸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이 협동조합은 일단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것도 있지만 협동조합은 서로 좋은 사람끼리 협동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택시조합처럼 택시를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법인 택시라 그래갖고 고용자였거든요. 택시 노동자. 그래서 산학금을 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나서는 개인 택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 주인이고 산학금처럼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소정의 운영비만 내면 돼요. 그리고 보통 개인 택시를 안산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억 5천 막 살려면 그런데요. 이거는 한 5천만 원 좀 넘게 드리면 실제 이제 왜냐하면 누군가 출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야 법인 택시를 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택시 협동조합이야 이러면서 또 이용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회사하고 다른 점은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들, 고용주와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동등한 조합원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는 사장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건 공동하게 나눠갖고 또 하나 아까 협동조합과 협동 우리 조합 같은 경우도 공익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작은 협동조합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네요. 이익이 났을 때 동등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협동조합에.
그래요. 여러분 그 노래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협동조합 얘기 마저 이어가 볼게요. 실질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네. 최숙자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택시 예약할 때 조합 택시라고 뜨나요? 콜 부를 때. 콜 부를 때. 네, 조합 택시. 아 요새는 뭐 카카오 네, 이런 거 부르고 해서 네. 구별이 안 될 거고요. 그것도 저도 사실 그게 좀 안산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일본 콜이라는 거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501에 0001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합 택시를 부르는 번호가 따로 불러야 될 거죠? 겁니다. 카카오로 부르면은 막 그게 뜨지 않고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간판에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는데 소비자가 이용할 때 혜택이 많은가요?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협동조합인데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이쿠비나 두레나 한살림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가입하시면 조합원가라 그래서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요.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금액만큼 또 그게 얼마가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극히 일부가 출자금 전환을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는 서령님이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이 좀 많죠. 시민의식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형 슈퍼마켓이 된 이페르급이 있는데요. 10유로 내고 회원되면 10유로를 쿠폰으로 바로 받아서 장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 투표하라고 안내가 오는데 회원수가 많고 일반 슈퍼 같은 규모가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물론 제가 주주회의 참여를 안 하니까 투표에 관심이 적어서 투표하면 5유로 쿠폰 준다고 안내도 와요. 그러면 또 줄을 너무 길게 서야 해서 저는 포기했지만요. 호호호. 하지만 친환경 소규모 슈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조합원이 많아서 대형 슈퍼마켓 같이 된 거고. 맞아요. 그렇군요. 유럽은 아주 대형 슈퍼도 협동조합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 얘기는 저는 좀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는 유령 조합들 때문에 협동조합법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기사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게 한 24,000개 육박해요. 지금 협동조합이요? 네. 보도에 보면 23,892개 이렇게 보도난 것도 있어요. 네. 그중에 실태 조사를 했더니 한 11,000개 정도, 1976개 뭐 이 정도가 이제 유지되고 있더라.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등록만 돼 있고 파악이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5명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협동조합은.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주식회사보다는 어렵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생존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갓난아기가 사회에 그 쟁쟁한 국가대표하고 경쟁하듯이 이제 처음 만들면 아주 정말 신용도나 뭐 자본이나 다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거꾸로 1976개나 살아 있구나.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통계는 없습니다. 저도 주식회사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아무것도 못하는 데가 많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령 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없잖아요. 협동조합은. 그냥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하려고 만들었다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맞아요. 그래서 그 유령 조합이다 그거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패한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유령 그러면 꼭 남의 대 끼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합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안 한다고 무슨 피해가 있지 생각해 봤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배당금을 못 받는 것뿐이지 그 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여기서 네네. 협동조합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게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에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재생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이 더 잘 되려면 이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맞아요. 지금 사실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많이 짓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배당도 주고 네. 공익사업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이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도 이해할 수 있고 탄소중립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 경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성립이 되려면 공공부지를 많이 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돈 모아서 땅 사갖고 태양광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부가 또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공공부지를 찾아서 일부러라도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어렵게 빌리고 있고요. 네.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님 칭찬하자면 이분은 정말 열심히 도민들한테 빌려주려고 해요. 공공부지를. 전국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치인들도 좋은 이미지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우리 협동조합은 공공부지가 기본 필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빌려주도록 좀 더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의무화로. 그거는 이제 공공부지는 몇 명 이상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에 빌려줘라 이러면 더 좋겠죠.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심사를 있도록. 하면 되니까요. 네, 네. 무조건 어디 찍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전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개통을 이건 뭐 협동조합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하려는 그런 모든 분들한테 개통을 의무 접속시켜줘야 됩니다. 아하. 그동안에 1000km 이하는 의무 접속을 했는데 네. 지금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기가 남아 도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그럴 수는 네, 없잖아요. 전기가 남아 돈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거는 석탄 화력을 끄고 원전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남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석탄 화력을 선진국에서도 무조건 줄이라고 언제까지 줄여라는 걸 계속 시한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안 줄이면 수출이 안 됩니다.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국민 누구라도 재생에너지 하겠다면 개통 접속을 의무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설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드리고요. 그건 협동조합 활동화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깨알 같은 거 지난번에 왜 자전거 도로가 네네. 막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못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공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전거 도로가 되겠다 이런 게 있고 또 뭐 도로 사면 같은 거 빌려서 할 때는 도로 조명료, 네. 조례 뭐 이런 것들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전 녹지 내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제 관련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당소득세도 있지만 뭐 등록 면허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잘 꼼꼼히 살펴서 기재부에서 이 세금 관련한 거는 좀 제도를 정비해 주면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국민 다수한테 이득을 주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이 참여하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대기업이 계속 독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원이나 자본이 순환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간의 사회적 경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그럼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금 아까 제 배당 소득세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기존의 거대한 협동조합들은 당연히 2천만 원까지 비가 세졌는데 네. 작은 협동조합들 여기 개수는 많습니다. 아까 뭐 2만 4천 개 살아있는 것만 해도 11,000개 조합원이 60만 그렇긴 하지만 그 거대 조합보다는 작다 보니까 네. 이거를 차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니 네. 에너지 협동조합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숫자를 늘려주시고 제도 개선에 관심 가져서 이렇게 좀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좀 건의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그냥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